일동제약 들어갑니다. 일동제약이 이 오늘 고점 찍은 게 77,300원이에요. 어찌 보면은 냅뒀더니 더가드라의 기준이 아직까지는 적용이 되고, 냅둘 걸 그랬어요. 중간에 괜히 팔았어요. 또 왜 3월 30일 날 들어가서 22%까지 오를 때 수익 내고 재편입한 거 왜 66,500원에 손절을 시키나요? 그잖아요. 변동이 위로도 몇 번 나왔고 오늘은 결국은 또 슈팅이 나와줬는데, 근데 기계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일동제약도 펀더멘탈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론은 일동제약의 이제 3월 23일 가장 최근 문자만 보여드렸는데 3월 23일 날 53,100원. 오늘 종가 오늘 고점이 얼마? 77,300원. 또 51,800원. 77,300원. 55,500원에 3월 25일과 29일. 25일 날은 상한가 간 날이죠. 55,500원, 64,000원, 67,700원. 그리고 29일 날 66,000원. 그리고 30일 날 추가적으로 또 22%또 올라가요. 이때가 25일 날 거의 7만 원 수준을 마감하고 29일 날 눌리고 그다음에 30일 날 75,400원 찍죠. 30일 날 매매세 66,000원, 67,500원, 69,100원. 이게 얼마까지 가요? 75,400원. 그리고 오늘은요 77,300원. 자, 그럼 다시 보시면 매일 야간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매번 생각하는 내용이 어제 가입할 걸, 또 그제 가입할 걸, 그제 가입할 걸. 그럼 똑같아요. 23일 날 가입할 걸, 25일 날 가입할 걸, 29일 날 가입할 걸, 또 30일 날 가입할 걸. 그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 75,400원 대비해서 이렇게 차익 실현을 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라이브 방송에서 어떻게 돼? 1.5, 3% 그런 기준이 되겠죠. 최고점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나서 재편입, 그리고 재편입이 이제 좀 애매모호하게 들어갔어요. 손절을 했는데 어차피 이제 뭐 가지고 있었으면 더 올라오긴 했겠죠. 근데 기준 좀 지키고 더 높은 가격에 사더라도 대처를 하자. 그래야만 그 곤두박질 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빠져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한국변시 최고점의 수익은 못 냈어요. 얘는 희한하게 안 맞았어요. 뭐가 안 맞냐면 거래대금도 없고 사실은 요 고점까지 올라갈 때 또 시장 조치 들어갔고 거래대금 좀 둔화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럴 때는 시장 조치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앞전에 차익 실현 잘했어요. 앞전에 차익 실현 요자락까지 해서 더 올라가서 이제 조금 아쉬운 것도 있었지만은 여기는 개별 매매. 그리고 정확하게 거래 둔화되고 또 음봉 떨어지고 할 때 정리를 해나가야지, 냅뒀더니 더 가더라 하면은 감당 안 돼요. 두산중공업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지난해 5월 말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미국 방미하실 때 원전 얘기 나오면서 왜냐하면 미국의 이제 진보 기준에서의 정책은 친환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 에너지 부분 사용을 환경세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제한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결국은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 나왔고 원전 기술 수출 뭐 이런 얘기 나왔고, 그 다음 범위 보시면 거래대금은 급격히 감소하죠. 근데 이럴 때 윗꼬리가 저렇게 많이 달렸는데 23% 오르고 11%까지 밀렸는데 이럴 때 차익 실현 안 하고 그냥 두고 난다면 32,000원 찍고 3거래일 4거래일 만에 23,000원까지 내려가요. 32,000원 찍고. 그래서 결론은 조금 밑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왜 이자락에 정리했는데 왜 더 높은 가격에 살아오래? 뭐 이런 기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좀 명확히 잘 대처하시고 설정하십시오. 그러면 주말 내내, 주말에도 일동제약 4월 4일 날 야간 교육할 때 4월 4일 날 공약주로 보십시오.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야간 교육 해드릴 때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근데 왜 그 부분을 매매를 못 가져가시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3월 30일 날 71,500원, 69,000원, 65,000원 뭐 이런 기준에서 이제 설정 범위를 다 재편입 설정 범위나 다 잡아드렸고, 4월 4일 기준에 72,800원 5% 추가해서 10%까지 비중을 채웠고, 원래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69,000원 또 그 이하의 눌림폭에서 거래량을 만약에 700만 주로 기준을 잡았다면, 어찌됐든 이 일동제약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2월 3일 그러니까 12월 달에 거래가 터지면서
12월 1월에 거래가 터집니다. 근데 2월부터 더 터져요. 그러니까 2월 3일, 2월 7일 상한가, 2월 25일 또 추가적인 상한가.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3월 25일 또 상한가, 3월 30일 날 추가적으로 22% 폭등. 그 이제 팍스 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는데 2월 7일 날에도 또 2월 24일, 25일에도 개장 전에 다 올려드렸어요. 일동제약을. 2월 50, 25일 날 같은 게 이날 상한가잖아요. 개장 전부터. 그리고 3월 25일 날이 값진 거는 뭐냐면 3월 25일 날은 보합에서 상한가인 거예요. 보합에서. 보합에서. 배우신 대로만 가면 돼. 내가 잘 몰라서 그냥 뭐 얼결에 뭐 수익 내는 그런 건 의미 없잖아요. 내가 배운 대로의 기준에서 수익이 나야 되는 거죠. 배운 대로의 기준에서. 제가 실패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패가 안 돼야 되잖아요. 주린일공 선생님 일동제약 1월 이후에 계속 뭐 오늘도 잡아내셨겠죠. 3월 24일 날도 일동제약 거래 들어오네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5일 날 상한가 하잖아요. 25일 날 상한가. 25일 날 일동 대박 났어요. 이날은 일동이 보합에서부터 왔다니까. 보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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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먹었어요. 보합에서부터. 박성호 선생님이 일동제약으로도 수익이 꽤 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주린일공 선생님 25일 날 17%. 스마프 선생님 57,800원 매수 65,000원 매도 차익 60만원 2차 63,000원 매수 64,500원 매도. 그러니까 배우신 대로 기준 잡으시면 돼요. 알도르 선생님 25.31%. 4월 4일은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박현일 선생님 일동 밀릴 것 같을 때 조금 담았는데 대박임. 일동 감사합니다. 일동 봐주세요. 재순이 선생님. 요것도 요때 기분 분봉 볼 거예요. 10시 40분에. 10시 40분에. 결론적으로 불기둥마사님 방에도 이렇게 계속 일동제약의 수익 범위가 며칠 전부터 계속. 그리고 이제 일동제약은 불기둥마사님 같으신 경우가 2월 말에 상고초려해서 모셔오시고 그때 신풍제약이었나 그때는? 어찌됐건 2월 말 아니죠? 2월 말에 상한가 잡고 모르겠다. 신풍제약이었는지 일동제약이었는지 하여간에 불기둥 종목을 이렇게 계속 잡아내 주세요. 근데 문제는 일동제약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동제약에 컨센서스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시가총액이 2조에 달하는데 매출은 5,600억이야. 거기에 영업이익 순이익은 없어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금감원 공시와 닥스 공시에 일동제약은 없어요. 뭐가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내용 자체가 하나도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는 내용, 뭐 실적이 개선돼 있다라든가, 뭐 수주 공시가 있다든가 없어요. 그냥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일본 업체와 개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승인을 빨리 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 정도 내용입니다. 그러면 얘기했잖아요. 뭐 셀트리온은 그럼 매매 못하겠나 아예 앞으로 평생을. 네이버 카카오 매매 못하겠네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안 되는 종목은 못한다는 얘기야. 거래를. 물론 PBR 자산가치도 봐야 되고 뭐 업황 전체적인 성장성도 봐야 되는데 뭐 제약바이오도 성장성은 크게 얘기했었잖아요. 어찌됐건 결론은요. 우리는 일동제약을 들어갈 땐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대처합니다. 얘를 펀더멘탈적인 부분으로 대처하지도 않고 만약에 자칫 잘못 들어갔을 때 손절을 대처해야지 자칫 잘못 들어갔는데 괜한 오기를 부리거나 했을 때 그 흐름은 감당이 안 돼요. 시가총액 3조까지 올라갔던 셀트리온의 추락 그 부분이 무슨 부정회계나 이런 부분 그런 부분 때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어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는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대처한다. 이런 내용은 모든 거를 이게 회사에서 뭐 대주주가 뿌리겠지. 대주주가 이득이면 아니면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이걸 계속 보도자료를 내부자가 뿌리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기자분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이걸 갖고 오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냥 결론은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변동성이 나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3월 23일에도 24일 날 공략 종목 다 오른 걸 왜 그러냐? 아니지. 24일 날 공략 종목 그리고 24일 날 야간에는 25일 날 공략 종목에 일동제하고 올려드려요. 노란톡에 야간 교육 해드리고 노란톡에 그러면 오늘 올려드린 5종목에서도 상한가가 나올 수 있어요. 응? 그럼 매매 방법만 조금만 숙지하시면 되잖아. 그게 아니면 윤정도 네가 알아서 해줘라 그러면 되잖아요. 응?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지금 시간에 이런 교육을 해드리면 안 돼. 윤정도 입장에서는 윤정도도 뭐 매출이 있어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뭐 속된 표현으로. 그러면 윤정도는 윤정도에 맞게. 예? 아이고 로즈 선생님 11시 47분에 그래 이렇게 VVIP 방에서도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어? 이번에 로즈 선생님 우리 번개할 때 오신다고 그랬는데 못 오셔버려가지고 그죠? 다음 번개 때는 꼭 오셔야죠. 지금 기준은 주력주 설명하고 주력주에 대한 포트에 관한 내용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원체 지금 주력주가 눌려있다 보니까 거래대금 시장 자체에 거래대금이 죽으려 있다 보니까 일동제약 이렇게 교육을 해야 돼. 하여튼 뭐 이 교육도 나쁘지는 않으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25일 날 상한가가 들어가고 나서 정확하게 또 기준점을 잡아 드립니다. 거래가 형성돼 있으니 그 거래가 계속 유지되는지만 보자. 더 이상 거래 안 실릴 거야.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월 17일 날 투자 경고 부분이 해제가 되면서 이제 10거래일 동안에 계속해서 재고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설정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해소가 됐죠. 4월 1일부로 해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추세 탄력이 좀 더 강화됐어요. 그래서 일동제약 부분 보시면 이게 3월 25일이에요. 이 추세가. 3월 25일 날. 3월 25일이 아니라 저게 언제일까요? 이게 5분봉 잠깐만. 5분봉 아닐 텐데. 일봉일 텐데. 차트 좀 이따 다시 볼게요. 그렇게 보시고 그리고 요 새로운 추세 요 범위의 흐름이 이게 5분봉 맞긴 맞나 보다 이게. 그러니까 분봉 추세를 분봉 추세. 하여간에 차트 다시 보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추세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의 일본 기준에서도 이제 새롭게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3월 30일에 22% 들어올린 날. 그러니까 3월 25일 날 1조 수준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상한가를 갖고 25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9일, 30일, 31일 뭐 이렇게 쭉 있는 과정에서 30일 날 개장 초에 9시 5분에 이게 이제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주실 때 3.57%였고요. 63,90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렇게 바로 VI에 들어가요. 1시간 10분 만에. 바로. 그러니까 상한가 진입하고 개파락 2.7% 나오고 고점 찍었다가 밀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5일선 부딪히고 뭐 5일선에서 잘 뭐 방어를 해주거나 움직임을 주는 흐름을 줬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날 장중의 기준입니다. 12% 장중의 기준이에요. 이때 거래량이 10시 20분인데 390만 줍니다. 11시까지 35% 기준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11시까지. 그러면은 1000만 주를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왜냐하면 뭐 이런 거래량 1700만 주씩 있었기 때문에 1000만 주 정도를 기본적으로 잡아드리는데 1000만 주에 35% 터지고 양봉이란 말이죠. 최대 그럼 몇 프로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15%까지도 따라붙을 수 있다. 충족만 된다면. 그럼 개장 초에 불기둥 마스터님이 이렇게 3.57%에 잡아드렸을 때 따라붙었다면 22% 치고 들어올리고 그죠?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75,400원 찍고 이렇게 밀끌어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십시오. 문자 발송하고 문자가 아니라 텍스트 전략. 그죠? 그래서 결론은 30일 날 기준에 장중에 계속 치고 올라갔어요. 그럼 치고 올라갈 때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고점에서 1조 이상짜리가 미끄러질 때에는 요 정도 등락 범위에서는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리고 2배수 기준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하십시오. 만약에 내가 수익이 10% 이상이면은 10% 이상이면 이런 등락 범위에서
50% 전량 차익 실현을 하십시오. 그리고 10% 미만이면 이렇게 대처하십시오. 요거를 이제 배우셔서 개별 매매 원활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게 어려우신 분들께는 이제 문자 나가는 거죠. 그나마도 일동제약은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2조 원에 달하기 때문에 요 종목은 문자 나갑니다. 한신기계나 이런 경우는 문자 안 나가요. 시가총액이 제한 쪽이라서. 거래대금 터진다 해도. 30일 날 그래서 추가적으로 교육해드리고 고점 대비해서 밀리면 차익 실현 설정 범위도 잡아야 됩니다도 설정을 해드리고, 또 우리 기준에서는 차익 실현 잘하고 재편입했다가 사실상 손절의 기준도 설정을 했었단 말이에요. 66,500원. 그리고 4월 1일 날 또다시 설정을 해드리죠. 거래가 수반되어 준다면 얼마?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가 실려요, 안 실려요? 실립니다. 1,000만 주 기준이니까 이거 계산하기도 편하죠. 1조 이상짜리 최대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게 72,000원. 그게. 우린 10%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가 10.99%까지를 얘기합니다. 예? 프로그램이 마이너스 6만 주 수준에서 12만 2천 주까지 늘어나면서 증가하면서 빵 치고 들어올린 거예요. 분봉으로 놓고 보시면 이제 시간에서 이제 18만 주 터지고 2% 다시 들어올린 거고, 10시 49분에 이제 녹화 방송 다 올려드렸는데, 이때 분봉을 보시면은 재순이 선생님께서 얘 움직여요, 봐주세요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그때가 10시 40분, 요 정도 기준이 됩니다. 요 정도. 이때가 뭐냐면 정확히 개장 초에 거래는 실리고 움직이는데요. 마이너스 6만 주에서 갑자기 프로그램이 한 방울 팡 치고 들어와요. 마이너스 6만 주에서 프로그램이 한 번 팡 치고 들어와. 그렇게 해서 장대 양봉이 발생을 해요. 우리는 10만 주를 1분봉에서 10만 주, 5분봉에서는 30만 주. 만약에 공격적으로 잡았다면 1000만 주가 아닌 700만 주로 잡았다면 요 거래량이 됐을 거예요. 한 7만 주 정도. 그럼 뭐 개장 초부터 따라붙을 수 있었겠죠.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했으면. 그리고 여기서는 차익 실현이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뭐 다시 재편입. 어찌됐든 우리 이제 10만 주의 기준을 잡았고 거래량은 수반돼 있는 상태고. 그렇잖아요. 아까 10시 기준에 11시 기준인가요? 7만 2천 주. 7만 2천 원. 보시죠 다시. 11시 기준에 350만 주 기준 거래량이죠. 340만 주 터지고 양봉의 10%. 결론적으로 요 기준점에서 재순이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그 위치가 요 정도잖아. 프로그램에서 6만 주 매도해서 순간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프로그램이 한 6만 주, 5만 주 매도했어요. 그게 쑥 바뀌고 VI까지 진입이 된 겁니다. 이해되세요? VI까지 진입이 되고 설정이 됐는데 수급 논리라는 게, 그러니까 일동제약 보시면은 그게 이제 뭐 빠르게 다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량 보시면 시간별이에요. 순매수 기준 수량 보세요. 개장 초에 쭉 보시면 6만 주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다가 뭐 거래가 많아가지고 이제 계속 넘게 됩니다. 저게 이제 10시 즈음에 12만 주 매수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9시 51분에 순간적으로 아까 장대양봉 나올 때 그때 이제 한번 그 프로그램 매수가 크게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10시 38분 40분 뭐 이럴 때 질문 주실 때가 거래가 이제 저때 이렇게 터져가지고 얼마? 11시 기준까지 12만 2천 주. 그러니까 6만 7천 주에서 여기 맴돌 때가 이게 얼마냐면은 7만 500원, 7만 원, 뭐 6만 9천 500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로그램이 순식간에 이렇게 59분에 싹 당긴 거예요. 59분에. 그러면서 6만 3천 주에서 13만 주. 그렇게 되면서 7만 2천 원 VI. 이해되세요? 이 수급이 다 또 차익 실현으로 나갔던 손바뀜이더라도 매도가 더 강화됐으면 주가 또 꼬리 달렸을 텐데, 오늘 기준은 일단은 어찌됐건 쭉 뻗어 올라가서 이렇게 18만 주까지. 그리고 시간에서 18만 주, 26만 주죠. 26만 주. 그렇게 해서 시간에서 추가적인 강세를 떼어줬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수급이 오늘 매수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일 무조건적으로 이 수급 때문에 뜨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9천억 거래가 대금이 터졌는데 외국인이 사봐야 얼마 났어? 어? 한 150억, 200억, 200억이 안 되죠. 그죠? 뭐 200억 수준이라고 치면 9천억 중에 200억이 12%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다. 그건 아니죠. 거기에 25일 날 같은 경우 15만 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23만 7천 주 샀잖아요. 근데 결론은 28일 날 밀려서가 아니라 28일 날 개파락이 2.7% 나왔다니까. 동시효과가 2.7%. 그래서 건 바이 건마다 다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 부분은 이제 경험칙상을 가져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개별 매매 하시긴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될 수 있어요. 어찌됐건 일동제약을 그래서 결론은 요 기준이 되는데 요거를 이제 장중에 설명드렸던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봐볼게요. 어떤 기준이 있는지. 7번째 방 보시면은 일동제약이 오늘 개장 초에 올려드렸던 것이 10시 49분에 올려드렸던 것이 일단 있습니다. 문자를 75,500원에 이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방 안에 계셨던 여러분들 선배분들 라이브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이제 76,600원이란 말이에요. 프로그램이 어떻게 돼 있어요? 48,000주 매수 후에. 잘 안 보이시겠지만 48,000주 매수 후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펀더멘탈적인 부분 보여드리고, 그리고 공시 내용 전혀 없습니다. 보여드리고, 71,200원까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66,000주까지 프로그램이 더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깔짝깔짝 하네요. 거래대금은 이제 300만 주 넘겼으니까 이제, 지금 기준에 10시 53분 기준이니까 뭐 어느 정도 일정 범위 거래대금은 수반됐는데, 75,500원에 하여간에 매수 기준 설정해서 문자 발송하겠습니다. 일단 교육해드리고 녹화하고요. 고르고 있는 사이에 순식간에 이렇게 눌려져 내려오다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 쪽에서 순식간에 매수가 빠바방 들어오면서 오른쪽 위에 상단 화면 보이시죠? 저게 이제 프로그램 동향인데 같이 띄워놓고 있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그 줄을 거드린 부분이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앞전에 볼까요? 저 줄을 거드린 부분이 개장 초 9시 51분에 6만 주 정도 매수 들어왔다가 다시 프로그램 매도 나올 그 즈음에 설정됐던 71,500원이 개장 초 고점이란 말이에요. 그 줄을 거는 거예요. 그 거래량이 10만 주를 터트리고 넘기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근데 지금 보면 10만 주가 진짜 실릴까? 이렇게 되잖아. 그렇게 하고 있는 찰나에 이렇게 거래량이 10만 주를 치고 넘깁니다. 그럼 방 안에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붙는 거죠. 라이브 방송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문자 75,500원에 설정을 해놨는데 왜 문자 발송을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교육환이라고 발송 못했지.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보신 거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24,750원에 편입기준 설정해드렸는데 다행히 꼬리 싹 다 돌리고 25,000원대로 아마 마감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일동제약 부분을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기준을 잡아드린 거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추가적인 강세를 떴을 때 수급이 계속 증가하면서 강세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범위에 편입 그리고 추가 편입해서 평단을 73,000원대 정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69,000원, 7만원 뭐 이런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저런 부분을 장중에 실시간으로 같이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라이브 방송에 돈 내고 못 들어오셨다. 그럼 야간에 이런 교육 자료들 올려드리면 4월 1일에는 어떤 교육을 해드렸는지 25일 날 개장 초부터 어떤 흐름을 가져갔는지 문자는 어떻게 나갔는지 확인해 보시고 배우셔서 스스로 매매하는 방법 아니면 그래 문자 받자 하시는 방법. 그렇게 해서 이제 일동제약 부분은 결국은 후행성에 대한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그 기회 범위들을 여러분들이 매번 놓치신 게 안타깝습니다라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일 기준에서는 1,000만 주의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나는 아주 공격적이 하시는 분들은 700만 주 설정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오늘 그 일봉의 기준에서 추세 라인은 오늘 이제 헤드앤숄더를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이걸 짧게 끊으면
서양식 패턴 분석은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지극히. 그래서 요렇게 줄을 그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러한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 더 가파르게 지금처럼의 흐름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꺾이는 흐름이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추세로 쭉 뻗어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서양식 패턴 분석의 기준입니다. 좀 이따 배울 헤드앤숄더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월등하게 터져져 있고 그다음에 캔들. 이 변형세배령 부분에 여러분들이 그 잘만 설정을 해서 들어가셨어도 38,000원 그리고 43,000원에 편입이 됩니다. 그리고 장악형의 기준에서 여기 5만원 미만, 또 장악 확인형 기준, 그리고 오늘 장악형이 또 뜨죠. 주봉이니까 그 주봉이 유지되느냐, 그 기준만 설정하시면 돼요. 변형세배령의 기준과 이제 오늘 형성된 장악형 오늘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되려면 어떻게 돼? 거래 터지고 계속해서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돼야죠. 내일 아침에는 일동제약도 거래가 수반될 겁니다. 700만 주 기준 거래량 충분히 넘길 거고 1000만 주, 10시까지 한 300만 주 거래량은 터질 걸로 보여져요. 10시까지 300만 주 터지고 이제 양봉이냐 꼬리 달렸느냐 그거에 맞게만 대처하시면 됩니다. 갭에 대한 부분도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것도 이제 나중에 제차 녹화되어 있는 방송들 보시면 돼요. 요 높이만큼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라고 그랬잖아요. 요 캔들보다 요 캔들이 지금 작을 때죠. 요게 그 캔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만큼이었는데 그걸 다 넘긴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그 망치형의 기준 지난 그 30일에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예요. 요때 보시면 파란색의 망치였단 말이에요. 요때 요 기준의 가격이 5만 원? 5만 원 됐었나? 그리고 지금 완전히 다 돌린 거죠, 지금. 5만 원 수준 정도 됐겠네. 5만 원 초반. 그래서 어차피 펀더멘탈 보지 않고 기술적으로 보는 기준이라면 일단은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그럼 뭐 여러 가지 휘황찬란한 거 보지 마시고 캔들 패턴, 거래량. 그리고 뭐 이동평균선은 매직 시그널에서의 기준. 뭐 MACD 보셔도 되고 소나 모멘텀 차트 보셔도 되고. 그래서 내일 기준의 일동제약은 1000만 주, 공격적이신 분들은 얼마 700만 주. 그 거래량과 함께 양봉이냐 그겁니다. 그리고 내일 문자 사인이 나갈 수 있겠죠. 그리고